비 오는 어느 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준 아버지가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 이제 따로 따로 사셔야죠. 사셔야죠. 믿었던 가족에게 모든 걸 잃은 한 남자.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이미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아들의 인생까지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모든 것을 내어준 아버지. 비가 잔잔하게 내리던 저녁이었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날이었어요. 오래된 단독주택 거실에는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이정호,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죠. 이미 사인을 마친 종이었어요. 그가 평생 모은 전 재산, 이 집과 땅, 그리고 남은 예금까지 모두 아들의 이름으로 넘어간 상태였죠. 정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다 끝난 거지. 작게 중얼거렸죠. 그의 얼굴에는 후회보다는 묘한 허탈함이 더 짙게 깔려 있었어요. 아들 준호를 떠올렸죠. 어릴 적 작은 손으로 그의 손가락을 꼭 잡고 아빠 나중에 내가 꼭 잘할게 라고 말하던 아이였어요. 그 기억 하나로 정우는 평생을 버텨왔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밥 한 끼 제대로 챙기지 못하던 날들도 많았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들만 잘 되면 된다. 그게 그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아들은 성공했어요. 번듯한 직장, 세련된 말투, 남들 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세상에 재산 관리 잘해야 돼요. 명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세금도 줄고 좋다니까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하겠지. 그 한마디였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죠. 변호사 사무실, 각종 서류, 복잡한 설명들. 정우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굳이 묻지 않았어요. 아들이니까요.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까지는 크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 믿음 하나로 자신을 설득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철컥. 준호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채 조금은 피곤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기다렸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서류 다 끝났다고 하더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죠. 정우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질문은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준호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아버지요? 네. 그건 생각해 봐야죠. 그 한마디였어요. 정우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렇겠지.
그날 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한 아버지의 인생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정호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사실은 마지막 한 수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죠. 이 집에서 밀려난 아버지. 다음 날 아침이었죠.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어요. 이정호는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눈을 떴죠. 습관처럼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혼자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어요. 이 집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었죠. 식탁 위에 김이 오르는 밥과 국이 놓였어요. 하지만 젓가락을 들고도 쉽게 먹지 못했죠.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때였어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준호가 아니라 며느리 지연이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정우는 반갑게 웃었어요. 그래, 밥 먹을래? 지연은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나가서 먹을게요. 짧고 딱딱한 말투였죠. 정우는 괜히 머쓱해졌어요. 그래, 그래라.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은 가방을 정리하다가 문득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죠. 아버님,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응, 왜 그러냐?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집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정우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집 정리? 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아버님 짐도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정우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내 짐? 그의 목소리는 자기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죠. 지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이 집, 이제 저희 명의잖아요. 저희도 좀 편하게 살아야죠. 말은 정중했지만 의미는 너무 분명했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지연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넥타이를 매며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죠. 아버지, 들으셨어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야, 이게 무슨 말이냐? 준호는 한숨을 살짝 쉬었어요. 아버지도 이해하셔야죠. 요즘은 다 따로 살아요. 그 말은 너무 가벼웠어요. 정우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기엔 충분했죠. 그래도 나는 여기서 아버지, 준호의 말이 끊어졌어요.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였죠. 저희도 삶이 있어요. 그 말은 선 긋기였어요. 완전히. 정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닌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느낌이었죠. 지연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짐은 오늘 안에 정리해 주세요. 필요하시면 박스는 드릴게요. 아주 친절한 말투였죠.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 것 같았죠. 준호는 시계를 보더니 급하게 신발을 신었어요. 저희 먼저 나갈게요. 문 잘 잠그시고요. 그게 끝이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죠. 쾅! 그 소리는 단순한 문 닫힘이 아니었어요. 관계의 끝, 그리고 어떤 시작이었죠. 정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눈앞에 놓인 밥은 이미 식어버렸죠. 그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중얼거렸죠. 그래, 다 내가 준 거니까.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고 있었죠. 집안을 둘러봤어요. 벽 하나, 문 하나, 가구 하나까지도 모두 그의 기억이 담긴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어떤 것도 그의 것이 아니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정우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어요. 슬픔만 가득하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스쳤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래. 그는 다시 중얼거렸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구나. 그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어요. 어딘가 결심이 섞인 목소리였죠.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였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이정우가 그저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3.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죠. 사람의 온기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묘한 공허함만 남아 있었어요. 이정우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옷장을 열었어요. 정갈하게 걸려있던 옷들, 수십 년을 함께한 셔츠와 외투들이었죠. 그는 한 벌씩 꺼내며 잠시 멈춰 서곤 했어요. 이건 준호 초등학교 입학식 때 입었던 거고 혼잣말이었죠. 기억들이 옷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박스 안으로 넣었죠. 하나, 둘, 셋. 상자가 채워질수록 그의 삶이 접히는 느낌이었어요. 서랍을 열었을 때였죠. 낡은 앨범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죠. 정우는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리고 바닥에 앉아 천천히 펼쳤죠. 사진 속에는 어린 준호가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정우의 목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죠. 아빠, 나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 그날의 목소리가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어요. 다음 장을 넘기자 아내의 모습이 나왔어요. 밝게 웃고 있는 얼굴. 그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죠.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작게 중얼거렸어요. 누군가에게 답을 듣고 싶은 목소리였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어요. 정우는 앨범을 덮었어요. 그리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였어요. 서랍 맨 아래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보였어요. 누렇게 바른 봉투였죠. 정우는 잠시 멈칫했어요.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건 천천히 꺼내 들었죠. 봉투에는 아내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정우에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봉투를 여는데 잠깐의 용기가 필요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왜 여기? 편지를 펼쳤죠. 아내의 글씨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정우야. 그 한 줄에 이미 눈물이 고였죠. 혹시라도 당신이 너무 믿고 모든 걸 내어줄까봐. 이건 내가 몰래 남겨둔 거예요. 정우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죠. 준호는 착한 아이지만 사람 마음은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는 숨을 삼켰어요. 이 돈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만약
그날이 온다면 절대 참고만 있지 말아요. 그 문장이 유난히 깊게 박혔죠.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정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에 들린 통장을 가만히 바라봤죠. 그 안에는 그가 전혀 몰랐던 돈이 들어 있었어요. 크진 않았지만 결코 적지도 않은 금액이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정우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너져 있던 눈빛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죠. 여보,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닦았어요. 방 안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죠. 조금 전까지는 버려진 사람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무언가가 시작되는 공간이었어요. 정우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통장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죠. 그래.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구나. 그 말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줄 알았던 자리에서 이정호는 처음으로 되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아들의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마지막 한 수로 이어지게 될 거였죠. 조용한 준비, 짐을 정리한 박스들이 현관 앞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이정우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시계, 낡은 소파, 햇빛이 들어오던 창가 자리까지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죠. 잘 있었어라. 아무도 없는 집에 작게 인사를 남겼어요. 그리고 문을 나섰죠.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담담하게 들렸어요. 이미 마음속에서는 정리가 끝난 상태였죠. 정우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박스 몇 개를 들고 천천히 길을 걸어갔어요. 갈 곳은 정해져 있었죠.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후배의 집이었어요. 지금은 작은 원룸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형님, 언제든 오세요. 힘들 때는 서로 돕는 거죠. 예전에 들었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 말 하나가 지금의 그를 움직이게 했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작고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정호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공간이었죠. 문을 두드리자 곧 문이 열렸어요. 형님? 후배는 놀란 얼굴이었죠. 정호의 짐을 보고는 바로 상황을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호는 잠시 웃어 보였어요. 잠깐 신세 좀 질까 한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죠. 후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날부터 정호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작은 방 하나, 간단한 가구들. 불편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편했어요. 적어도 눈치를 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죠. 정우는 매일 아침 같은 루틴을 반복했어요. 일찍 일어나 근처를 산책하고 조용히 커피를 마셨죠. 그리고 가방 속에서 그 통장을 꺼냈어요. 아내가 남겨준 마지막 준비물이었죠. 정우는 통장을 보며 깊이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단순히 생활비로 쓰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죠. 기회였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죠. 그때였어요. 후배가 말을 꺼냈죠. 형님, 요즘 건물 하나 정리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정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건물? 네. 급하게 내놓은 건데 가격이 좀 괜찮아요. 정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얼마나 괜찮은데. 후배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죠. 시장 상황, 위치, 그리고 가격까지.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끝까지 들었어요.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천천히 물었어요. 내가 그걸 살 수 있을까? 후배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혼자서는 좀 부담일 수 있는데 같이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정우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죠. 같이 투자하는 방식, 위험은 줄이고 기회는 살릴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떠올렸죠. 아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날의 말. 저희도 삶이 있어요. 그 문장이 다시 머릿속에 울렸어요. 정우는 눈을 떴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죠. 하자. 짧고 단호한 말이었어요. 후배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진짜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보자.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 순간이었죠. 이정호의 마지막 한 수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아들 준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하나씩 흔들어 놓게 될 거였죠. 아직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에요. 되찾기 시작한 것들. 며칠 후였죠. 이정호는 후배와 함께 그 건물을 직접 보러 갔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오래된 3층짜리 건물이었죠. 외벽은 낡아 있었고 간판도 빛이 바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정우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죠. 건물의 위치, 주변 상권, 유동 인구까지 그는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형님, 솔직히 말하면 다들 별로라고 했어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관리도 안 돼 있고 세입자도 몇 명 빠졌거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싸게 나온 거겠지. 짧은 대답이었죠. 그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는 어둡고 공기는 약간 눅눅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불편한 기색 하나 없었어요. 오히려 벽을 손으로 짚으며 천천히 걸어갔죠. 여긴 손 보면 살아나겠네. 작게 중얼거렸어요. 후배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란 표정이었죠. 형님, 진짜 하시게요? 정우는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내가 평생 해온 게 뭔지 아냐? 후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공장 일이잖아요. 정우는 피식 웃었어요. 망해가는 공장 살리는 일이었어. 그 말은 담담했지만 무게가 있었죠. 사람들이 포기한 거 나는 살렸거든. 그의 눈빛이 서서히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똑같다. 그 한마디로 모든 설명이 끝났죠. 그날 바로 계약이 진행됐어요. 아내가 남겨준 통장, 그리고 정우가 모아둔 소소한 현금까지 더해 투자가 이루어졌죠. 지분은 크지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시작으로는요. 그날 이후 정우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일찍 건물로 나가 하루 종일 직접 움직였죠.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먼지가 쌓인 계단을 쓸고 버려진 물건들을 치우고 고장난 전등을 갈았어요. 누구 하나 시킨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묵묵히 움직였죠. 세입자들을 한 명씩 만났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처음에는 경계하던 사람들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저씨가 직접 하세요? 요즘 이런 분 드문데.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쌓여갔죠.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비어있던 1층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작은 카페였죠. 간판이 달리고 불이 켜지자 건물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걸 보며 정우는 조용히 웃었어요. 살아나는구나.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한 달, 두 달. 건물은 점점 활기를 되찾아갔어요. 세입자도 늘어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숫자로도 나타났어요. 처음 투자했을 때보다 건물 가치는 눈에 띄게 올라 있었죠. 후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정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이지. 그의 표정은 여유로웠어요. 더 이상 쫓겨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죠. 그때였어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형님, 근데 들으셨어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뭘? 준호 씨 회사 쪽 요즘 좀 안 좋다던데요. 순간 공기가 살짝 멈췄어요. 정우의 손이 잠깐 멈췄죠.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그래. 네. 투자 잘못 들어갔다고.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죠. 그럴 수도 있지. 담담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이니까요. 여전히 마음 한쪽이 아픈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스쳤어요. 그래도 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인생은 그렇게 배우는 거다.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준호였을 거예요. 이정호는 이미 준비를 끝내고 있었어요. 되찾는 것을 넘어서 되돌려줄 타이밍을.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6. 무너지는 아들,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죠.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어요. 이정우는 여느 때처럼 건물 1층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여유였죠.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딸랑. 고개를 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준호였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죠. 구겨진 정장, 초췌한 얼굴,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정우의 시선이 잠시 멈췄어요. 준호도 그를 발견했죠. 두 사람의 눈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준호가 먼저 천천히 다가왔어요.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아버지, 그 한마디였어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바라봤죠. 준호는 의자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앉아도 되세요? 정우는 짧게 대답했어요. 앉아라. 담담한 목소리였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한때는 말이 끊이지 않던 사이였는데 말이에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동안.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정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무슨 일 있냐?
그 말에 준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죠. 그리고 결국 말했어요. 회사 정리됐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정우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죠. 준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투자 잘못 들어가서 빚도 좀 있고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한때 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정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준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결국 준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후회, 두려움, 그리고 절박함까지요. 정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왜? 짧은 질문이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왜 죄송하냐? 그 말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질문이었죠.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만 떨렸죠. 정우는 다시 말했어요. 내가 준 거 다 썼냐? 그 질문에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겨우 나온 대답이었죠. 집은 대출 잡혀 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정우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 그래서 나 찾아온 거냐? 그 말은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죠. 준호는 더 이상 숨기지 못했어요. 고개를 깊이 숙였죠. 도와주십시오. 그 한마디였어요. 정우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해졌죠.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사람들이 오가고 건물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그의 손으로 다시 일으킨 것들이었죠. 한참 후 그는 다시 돌아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정우의 입이 열렸어요.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죠.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이어졌어요. 대신 공기가 다시 긴장으로 굳었어요. 정우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롭게 변했죠. 이번엔 조건이 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이정우가 준비해 온 마지막 한 수의 핵심이었죠. 7. 아버지의 조건. 카페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죠. 이정우의 말 한마디에 모든 흐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조건이 있다. 그 짧은 문장이 준호의 숨을 조이기 시작했죠. 준호는 침을 삼켰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정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시 자리에 앉아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 눈빛은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부드럽고 모든 걸 내어주던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판단하는 사람의 눈이었죠. 너 나한테 뭐 했는지 기억나냐? 조용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무겁게 내려앉았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정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래, 기억하겠지.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집에서 나가라고 했었지. 준호의 손이 꽉 쥐어졌어요. 짐 정리하라고 했고, 아버지, 그 집 누구 명의였냐? 준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제 명의였습니다. 그래. 정우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다 내가 준 거지. 그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무겁게 느껴졌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우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이제 반대로 하자. 그 한마디였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죠. 눈에 혼란이 가득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나한테 맡겨. 내 남은 거 전부.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죠.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아버지, 그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정우는 말을 이어갔죠. 집, 남은 자산, 권리. 전부 내 명의로 돌려. 단호했어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건 너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우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래야 내가 움직인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죠. 싫으면 하지 마라. 담담하게 끝냈어요.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되돌려받는 상황이었죠.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 응, 저 믿으십니까? 그 질문은 의외였어요. 정우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죠. 예전엔 믿었지.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결정적이었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건을 거는 거다. 이번엔 말이 아니라 책임으로 보여줘라. 그 말이 깊게 박혔죠.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선택이었어요. 정우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감정이 스쳤죠. 실망도 기대도 아닌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래. 짧게 답했죠. 그럼 준비해라. 그날 두 사람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과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요. 그리고 이 선택은 곧 모든 것을 뒤집는 마지막 결과로 이어지게 될 거였죠. 8. 마지막 한 수의 진짜 의미. 며칠 뒤였죠.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법무사 사무실 안은 조용하면서도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죠.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부동산 이전 계약서, 채무 관련 서류, 각종 동의서까지. 이정우와 준호는 마주 앉아 있었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리였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내어주던 자리였고 지금은 아들이 내려놓는 자리였죠. 법무사가 말을 건넸어요. 설명드린 내용 이해되셨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결심이 담겨 있었죠. 펜이 그의 손에 쥐어졌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막지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기다리고 있었죠. 준호는 한 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인을 하기 시작했죠. 슥.
종이에 펜이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한 획 한 획이 그의 인생을 다시 쓰는 것처럼 느껴졌죠. 모든 서명이 끝났어요. 준호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말없이요. 정우는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끝났네. 담담한 목소리였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때였어요. 정우가 서류 한 장을 따로 꺼냈어요. 그리고 준호 앞에 밀어놓았죠. 이것도 봐라.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의문이 담겨 있었죠.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몇 줄 지나자 표정이 굳어졌죠. 아버지,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서류는 지분양도 계약서였어요. 하지만 방향이 달랐죠. 정우에서 준호로. 이게 뭐예요? 정우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 거다.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다시 준다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왜? 그 질문은 진심이었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우는 잠시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내가 오늘 한 거, 그거 하나면 됐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우는 말을 이었죠. 책임지는 법 배웠잖아.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따뜻해졌어요. 그거면 충분하다. 준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죠. 정우는 그런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근데 하나만 기억해라. 준호가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네. 정우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다시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죠. 사람을 믿음으로 시험하지 마라.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어요. 인생에서 나온 결론이었죠.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니었죠. 하지만 더 단단해졌어요. 조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경험 위에 세워진 관계였으니까요. 이정호는 모든 걸 되찾았어요. 재산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을요. 그리고 마지막 한 수는 결국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선택이었죠.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모든 걸 씻어내고 있었죠.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믿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 믿음이 당연해지는 순간 상처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정호는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믿음은 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한 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선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선택이었죠. 여러분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